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TV의 성균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나,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국가가 생긴다는 것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국가 보위를 해주기 위해서 한 국가가 형성되고 그 나라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곧 그 질서를 유지한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질서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폭력행위입니다. 폭력. 정권은, 권력은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폭력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는 분명히 국민이 중심이라는 뜻의 국민입니다. 보통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국민이 위한, 인민이 위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란 국가를 써야 됩니다. 원래 공산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국가를 써야 되는데, 공산주의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지금 세계 지구상에 있는 공산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올바르고 바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징표하는 것입니다. 곧 권력은 폭력인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 완전한 폭력입니다. 극우 세력으로 된 무소론이라든가 히틀러도 폭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도 폭력을 사용합니다. 극우 국자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극우 세력에서는 전체 국민, 자기 나라 국민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거나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자기들의 국민성의 그 월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 즉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지라도 평등하게 살자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력이 폭력을 쓰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으로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가슴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이 계속 이러한 제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가슴이 떨립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얘기한 바에 따라서 공병호, 제가 좋아하는 학자입니다만은 공병호 씨가 쓴 10년 후의 한국,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그대로 한국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정확한 분이다, 경제에 정통한 분이다, 정치에 정통한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것을 오늘 들어보고 정말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15일 선거 때도 부정선거에 의한 선거 조작이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이 밝혀지고 알려졌습니다. 그 선거법에 있는 바코드도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선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재검표를 해달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것은 법적으로는 6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내에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선거 조작행위가 있었는데,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22년 20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말에 의하면은
저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현 정권이 주사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공산주의와 가까이 있는 현 정부가 과연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순순히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를 통해서 바꿔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따르면은 물론 조작된 여론인지 여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58%에서 60%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젊은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들은 한 명은 누구를 빼고 찍을 사람이 없지만은 누구만은 절대로 안 찍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아마 대학생 같았습니다. 제가 헌혈하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인물을 찍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생각 중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젊은 20대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과연 지금까지 정치를 한 행태로 봐서 정권을 내놓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한 바와 같이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은 선거구 옆에다가 182개소에다가 서틀라이트 오피스 임시 사무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임시 사무소를 만들어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고속 라인을 깔아놓고 라인을 깔아놓고 선거에 따라서 누가 어떤 선거를 했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때그때 조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깔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또 아직 남은 것도 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정말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인가 가슴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대공경찰이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서 특히 공정한 경찰, 그 다음에 또 엄정한 경찰,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을 교육을 받으면서 경찰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인가 권력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명도 양심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전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공병호 제가 좋아하는 박사에 의하면은 15% 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선거를 봤을 때, 지난 선거를 봤을 때 26%라는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26%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반이면 13%입니다. 반 정도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 정도는 조작이 가능한데 그 반이 조작되면은 13%인데 13%면 선거는 사실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선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26%에 똑같이 또 사전 선거가 나왔을 경우에 이 26% 이상의 차이로 당일 선거에서 우수한 월등한 차이가 나야만이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또 그 득표를 얻은 당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 밝은 대낮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저는 가슴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또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게 또 그 3월 9일 날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선거인가? 이게 민주주의 꽃인 과연 선거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직접 가짜뉴스라면은 지금 민구역 전 의원이나 공병호 씨는 당장 구속될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구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로 이게 가짜뉴스 생각한다면은 그분들한테 항의를 해서 증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증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게 그대로 해서 그 조작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넘어간다겠습니다. 낮은 단계로 연방이나 높은 단계의 연방이나 뭐가 다릅니까? 연방제도라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이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끼리 연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과 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확연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이 되겠습니까? 연방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례 없이 나라를 같이 연방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손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선거를 하고 놀러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가지 방향으로 전략 전술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당이여 명령만 해주십시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과연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전투표를 하시고, 사전투표를 하고 놀러를 가고, 그 다음에 또 복지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고 있는 당신 과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나라가 망쳐가고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했더니 그것은 불법이다. 법에 있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이라고 여당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과연 사전투표를 꼭 해야만이 하는 우리의 실정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라의 환경과 인구 구조와 살고 있는 지역, 땅덩어리, 섬 이런 것에 따라서 사전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또 인구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천만이 넘는 인구지만은 실질적으로 4천만 정도가 넘습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한 3천 몇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천 몇백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그날 수작업을 하더라도 하루면 끝납니다. 하루. 새벽이면 다 발표가 되고 새벽이 되면은 다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투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사전투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전투표 없이 그날 정상 근무를 하고 투표날 당일날 하루만 정해서 휴일을 주고 투표를 하고 여행을 단일치기로, 지금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부산도 갔다 올 수 있고, 하루에 강주도 갔다 올 수 있고, 하루에 강릉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굳이 전자 개표기를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사전투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루면 다 끝납니다. 하루면 다 끝날 수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왜 그 투표를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국민 여러분,
법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용지에는 바코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된 것입니까? 정당한 법에 대한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것 국민들이 한 번이나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저항해본 국민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따져주지 않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야금 조금씩 여러분들을 통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전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182개소에 임시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선거를 사전선거를 조작한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정말 그러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복지 혜택을 가지고 누리면서 무지의한 복지 혜택 그걸 노리면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정말로 저항 정신이 있으면 저항도 해야 되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있는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표를 이탈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어떤 사람은 젊은 세대들이 인기를 통해서 표를 주니까 마냥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알고 그걸로 또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획책을 부리는 걸 봤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야권이 단합하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야권 단합을 하지 않을 사람들, 당신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우리는 단합을 해야 됩니다. 야권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이 아무리 거기에 대한 방해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야권 연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차지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선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70대, 80대 세대 그런 세대들이 그 힘들게 이 나라를 만들었던 그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선조님들, 그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선조들의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빨대를 통해서 그 옛날에 그 잘 못 살던 시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빨대를 꽂고 있는 순간 그리고 또 현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전 우리 선조들이 했던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역사는 반복입니다. 반복. 역사가 그때마다 계속 새롭게 개척되고 새롭게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 그 민족은 과연 이 세상에 역사를 반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흥분했습니다만은 정말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시고 같이 정신 차립시다. 저도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는 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를 해주시고 당일 투표할 때도 선거 개표 지금 자동 개표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면 자동 개표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를 접으세요. 몇 번이라도 접어가지고 접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것까지도 질서를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예요. 마음대로 접어서 찍어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그 투표용지는 개표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정말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